안녕하세요. 황희안 약사의 약보다는 밥 건강과 음식 10회 과정 중 오늘 제 9강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황희안 약사님이 이제 이론 부분, 푸드 닥터적 해법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전 호흡기 관련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권세나 약사입니다. 와주신 지금 약사님들만 오셨기 때문에 와주신 약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이제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1년을 예상하고 했지만 진짜 1년을 이렇게 지내온 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저희가 총 지금까지 8회 강의를 했고 오늘은 9회차고 다음 달 이제 다음에는 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 강의는 유튜브에서 헬스 약사를 검색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제가 약 20분간 호흡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40분간 황혜원 약사님께서 푸드 닥터적 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다 오셨지만 그래도 저도 약사지만 이거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참 강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흡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호흡기계는 다 아시겠지만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 이외에도 산염기 균형을 맞추고 후각 세포가 들어있어서 후각을 막고 체액 균형, 그다음 체온 조절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부기도라고 하는 것과 하부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하부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익숙해요. 폐와 기관지가 들어있는 게 바로 하부기도인데요. 상부기도는 코, 입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비강, 부비동, 후두 이게 바로 상부기도에 속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분명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이 용어들이 되게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또 막상 병원에 가면 이런 용어들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비강암이라던가 병원에 가면은 다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요것만 알고 가셔도 강의에서 얻어가시는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박사님 제 걸 자꾸 음소거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만 알고 가셔도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갈 때도 우리가 많이 이해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먼저 상부기도 중에서도 제가 비강과 부비동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그림 제가 커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코 안쪽에 있는 공간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설명도 똑같아. 비강이라는 거는 곧 코 안의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기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며 이 점막에서는 비강 전체가 촉촉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점막에서는 분비선에서 항균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또 코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비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부비동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비동이 과연 무엇일까? 저도 배웠지만 또 새롭게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요 사람 얼굴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 공간들이, 동굴 같은 공간들이 네 군데가 보이죠? 이 전체적인 빈 공간들이 바로 부비동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공간이 아니고, 코 주변에, 그리고 머리뼈 안쪽까지 위치한 이 공간들이 모두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이라는 뜻 자체가 코 옆에 있는 동굴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비동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요. 이 머리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쪽에서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비동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비강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비강, 부비동 이런 걸로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되게 궁금했던 게 연예인 누구죠? 김우빈 씨 아시죠? 김우빈 씨가 탤런트 김우빈 배우님이 비인두암으로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비인두암이 과연
너무 생소하시잖아요. 우리 폐암이나 간암 같은 건 들어봤지만 아, 다녀와요. 비인두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작게 설치했지만 저거 노란색 이게 암 종양이거든. 이게 바로 비인두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우리가 이제 TV나 미디어나 이런 거 병원에서 봤을 때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은 왜 두 개일까요? 코는 이렇게 하나인데 왜 콧구멍은 두 개가 있을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은 비중격, 코 사이막이라고 하는 요 막으로 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콧구멍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몸속에 공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먼지나 다양한 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코가 하는 역할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비강이 하는 역할이 점막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항균물질을 분비한다고 했는데 이 점막의 면적이 넓을수록 그런 기능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비중격이라는 게 있어서 점막의 표면적을 넓힘으로 인해서 그런 작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콧구멍이 두 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비중격이란 이 칸막이가 있어서 비강을 좌우로 나눔으로 인해서 점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콧구멍이 두 개다.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이쪽은 용어들이 너무 낯선 게 많아요. 이렇게 가운데 이 비중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휜 거 이런 게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용어 위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굉장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용어들이 오늘 알아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우리 축농증에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축농증은 대체 어디에 농이 있는 게 바로 축농증일까요? 어디에 고름이 고이는 게 축농증일까요?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로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는 게 바로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즉, 부비동염이 바로 축농증이에요. 저도 옛날 축농증 있다, 막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그게 부비동염인지는 이번에 사실은 창피하게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쪽에 염증이 발생해서 이렇게 고름이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콧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이 상태가 바로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점막이 부풀어서 콧물이나 고름이 쌓이게 돼서 여러 가지 두통이나 열이 나거나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부비동염이자 축농증이에요. 네, 이제는 다음에는 누구에게든 쉽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상부기도에서 제가 비강과 부비동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인두와 호두입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보라고 하면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입을 벌리라고 하죠. 입을 벌리면은 딱 보이는 그 부분이 바로 인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 뒷부분부터 식도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간이 바로 인두라고 하는 거고요. 인두는 또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라고 하는 또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 갑니다. 하지만 크게는 음식물이 넘어가는 통로이자 호흡 시 공기가 넘어가는 통로가 바로 인두의 역할이고요. 인두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도 오고 공기도 오기 때문에 이게 섞이지 않게 즉 밑에 이제 후두와 식도로 나뉘게 되는데 후두와 식도로 잘 넘어갈 수 있게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두는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 목 이거 뭐라 그러죠? 울대라고 하죠. 이 울대가 바로 후두예요. 목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기관이고요. 뭐 우리 호흡과 발성의 기능을 그래서 변성기면은 남자들이 이게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두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가자고 하면은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갑상 연골이 튀어나와서 이 중앙부가 더 많이 구부러져서 돌출된 거, 남자들만 가진 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상부기도를 넘어서 하부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기도는 바로 폐와 기관지가 있는 게 바로 하부기도고요. 아시겠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것이 바로 하부기도의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부기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관을 타고 내려와서 각 기관지를 뻗쳐 나가는 이 두 가지, 이 폐가 바로 전부 하부기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호흡을 담당하고요. 호흡이라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바로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이나 음식은 못 마셔도 며칠은 살지만 숨은 단 몇 분만 못 쉬어도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하부 기도인 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과연 이 좌우 크기가 똑같을까요? 생긴 건 굉장히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 질문 드린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겠죠. 네, 맞습니다. 폐는 좌우 크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심장이 왼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싸는 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왼쪽의 심장의 그런 공간 때문에 왼쪽의 폐는 조금 더 작고 오른쪽에 있는 폐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은요, 오른쪽 폐와 왼쪽 폐는 약 10대 9의 크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전문가 같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게 패인 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패인 면들을 바로 폐엽이라고 하고 이런 폐엽으로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더 드리자고 하면은 오른쪽 폐는 폐엽이 몇 개고 왼쪽 폐는 폐엽이 몇 개일까요? 요거는 아시면 좋은 게요. 폐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른쪽 폐는 3개의 폐업으로 나뉘고요. 왼쪽 폐는 폐엽이 2개로 나뉘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아빠가 폐암이셨는데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오른쪽 폐 중에서도 이 폐엽만 절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왼쪽 폐는 여기에 요 폐엽에 암이 있다가 여기 이만큼을 또 절제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폐엽이 암 종양을 절제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암이 생겼는지도 폐를 절제할수록 당연히 호흡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면은 좋은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부 기도 중에서도 이제 폐 안에 있는 폐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관지를 뻗어 내려오면 이런 포도 모양의 구조가 보이는데요. 이 포도 모양의 구조를 바로 폐포라고 합니다. 아까 폐가 호흡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 기관이 바로 폐의 폐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주머니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폐포는 가스 교환을 담당하며 폐 안의 작은 주머니입니다. 그러면은 왜 폐포는 이렇게 포도알처럼 생겼을까요? 네.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요. 아까 제가 비중격이 왜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체는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점막의 너비를 표면적으로 최대하기 위해서 있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폐포도 포도알처럼 생긴 이유는 폐의 표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질문, 폐, 폐포의 표면적을 합치면은 모두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이게 바로 테니스 코트인데 이 우리 몸에 아주 작은 폐에 있는 이 폐포의 크기를 모두 넓히면 바로 테니스 코트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알처럼 만든 이유가 있고요. 폐포는 우리 몸에 약 3억에서 5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코에서도 거르고 폐포에서도 거르고 이런 기능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는 뭔가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거를 수 없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무서운 이유고 이런 것들이 폐포에 이렇게 침착이 되면은 폐포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도알처럼 동그래야 되는 것이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면 전체적인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배라던가 성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도에 침착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폐포벽에 달라붙어서 가스의 교환을 저해하면은 우리 몸이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약 15분간 상부기도, 호흡기도를 통해서 호흡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기능이에요. 근데 좀 용어들이 워낙 낯선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 알아가셨으면 하는 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셨길 바라고 이제 황현 여사님께서 호흡기 질환 그거에 대한 푸드 닥터의 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약사님께서 자료 공유하시겠어요? 아니면 제 걸로 네, 제가 그냥, 새로 공유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호흡기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호흡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불과 몇 년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호흡기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단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 그 몇 년 전이었나요? 자료 잘 보이시죠? 자료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화면 켜주신 네, 분들 네, 자료 잘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김정은인가요? 김정일 일가에서 이렇게 죽일 때 그 누구 한 명 죽였잖아요. 그죠? 그 가족 중에 한 분. 그럴 때 뭘 사용했죠? 굉장히 빠르게 공항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독극물을 흡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들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호흡기는 굉장히 생명에 치명적이고 단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담배와는 상관없이 폐암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마지막에 어떤 폐암에 좀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폐암으로 담배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폐암이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여건에 처했는데 그 부분에서 폐를 잘 보호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약사님께서 호흡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 이 부분 이 코에서 연결되는 부비동에서 이쪽이 이렇게 기도고요. 그다음에 입에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식도예요.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굳이 교차를 했을까요? 사실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해요. 만약에 이 부분에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해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기도로 넘어가서 막 이런 일들이 걸리잖아요. 왜 음식 잘못 먹고 막 급하게 먹다 보면 식도로 바로 안 내려가고 이 공용 공간 때문에 기도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이런 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사고도 일어나죠. 기도를 막아서 떡 먹다가 죽은 사고도 있었고, 그쵸? 근데 굳이 왜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교차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하나는 이 부분에 성대가 존재함으로 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 울대라는 게 존재하면서 이게 약간 그 어떤 유격이 필요하니까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이 기도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좋은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갑자기 호흡이 나빠졌을 때 기도삽관이라는 걸 하죠. 여기를 뚫어가지고 뭐 그런 생명에 유리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전부 다 아주 작은 어떤 메커니즘도 어떤 구조도 다 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이게 앞에, 식도보다 앞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더 소중한 부분이죠. 더 소중한 부분인데 앞에 배치함으로 해서 뭔가 좀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신의 섭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름 이제 내린 결론은 어떤 기도sab관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 정말 이쪽으로 호흡이 안 될 때는 예, 그렇게 하기 좋은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내기 좋은 구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따가 보시면 여기를 문이 있어서 이렇게 닫아준다고 해요. 성대 문으로 여기를 덮어서 음식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 문이 닫혀서 음식이 일로 넘어가지 않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자율신경의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시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자동적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생명의 신비죠. 성대 문이 탁 닫아주고, 또 음식이 없을 때 호흡을 통해선 열어주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면 우린 정말 큰일이 나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끊임없이 자율 조절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흡입된 공기가 이제 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코털이, 이제 섬모라고 하는 코털이 이제 여과를 해주고, 점막이 있어서, 이렇게 섬모가 있으면 이 부분이 점막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코 안이 말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니까. 뭐 기염이 있다. 하여튼 이 호흡기가 나쁘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 점막이 약한 분들이에요. 근데 점막이 약하면 산모가 서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라 있으면 산모는 이렇게 촉촉한 점막 위에서 마치 해초처럼 막 흔들리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쫙 마르면 이 산모들이 그냥 다 누워버려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막이 촉촉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먹는 게 나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도 하루 종일 에어컨 틀었죠. 뭐 에어컨 또 뭐 쓰죠? 뭐 온풍기 막 이런 뭐 말리는 애들의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기보다는 실내에 있고 실내는 다 건조하잖아요. 또 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기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약국에서 하루 종일 비염약을 팔았어요. 근데 비염도 마찬가지로 코가 마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막을 통해서 공기가 습화가 됩니다. 촉촉하게. 공기조차도 폐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도 점막에 의해서 촉촉하게 되면서 들어간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권세나 약사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X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뇌가 망가졌다,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제때제때 안 닦여요. 저희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자꾸 사례가 예전보다 많이 걸립니다. 뭐가 자꾸 이제 제 옛날엔 자동으로 이 기도가 닫히고 음식이 이제 식도로 넘어가야 돼. 요즘 자꾸 걸려서 킥킥대고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예,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 여기에 저처럼 또 있으실까요? 예. 근데 저는 좀 알고 싶네요. 왜 기도가 앞으로 위치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첫 번째 이유, 기도 사고관. 네. 그 응급할 때. 그러나 또 이게 위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도 한번 해봐요. 재밌으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면 교수형을 할 때 목을 졸르죠. 그리고 동물들 간에도 이제 서로 잡아 먹히고, 잡아 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목을 조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더 안쪽에 있다면 조르기가 정말 쉽지 않고 생명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은 뭐 끔찍해, 누가 누굴 잡아먹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명의 원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다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을 이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압박해서 질식시켜서 만약에 죽인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자는 다 굶어 죽습니다. 예. 뭐 이런 가정도 한번 해봐요. 예. 아까 약사님께서 이제 이 좌측과 우측이 다르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엽은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좌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쵸? 그 좌측이 이제 심장이 좀 더 많이 파고들기 때문에 더 작고 우측이 10대 9.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0.9 정도의 심장 때문에, 심장이 좀 더 좌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이렇게 파여 있는 모양을 해요. 그래서 양쪽이 대칭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이 되어져 있는 몸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우엽은 세 개, 좌엽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떤 생명에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똑바르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혹시 예전에 생물을 시간에 다 배우셨지만 이제 전신순환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폐를 한 바퀴 돌고
전신순환을 하고 들어온 혈액, 즉, 이제 일을 다 하고, 이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우심실로 들어옵니다. 우심실로 들어와서 어디로 뿌려지냐? 폐로 들어가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받고 다시 좌심실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막 졸리고 힘드시죠? 그런데 좌심실로 들어와서 결국 좌심방으로 들어서 좌심실에서 심장과 전신으로 뿌려집니다. 이게 힘든가요? 이게 힘든가요? 가장 심장에서 바로 붙어 있는 폐로 혈액을 올려주는 심장의 어떤 펌핑이 일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뇌와 전신으로 뿌려지는 좌심실의 액션이 훨씬 힘이 들까요? 저는 사실 좌심실의 액션이 훨씬 세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는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울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삼각형이 많습니다. 삼각형은 생명의 어떤 도형이에요. 또 삼각형을 찾아볼까요? 심장도 어찌 보면 하트라고 하지만 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구조고요. 또 우리 몸의 삼각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이 갑상선도 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구조고요. 부신도 삼각형. 예, 삼각형은 굉장히 안정된 거고요. 가장 생명에 유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도 삼각형, 위도 삼각형입니다. 꽤나 우리 몸에 삼각형이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심장이 그냥 똑바르지 않고 약간 기울어진 데는 어떤 생명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 자전이 이렇게 똑바로 돌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을 때 45도 각도 정도 기울어져 있을 때 뭔가 유리한 구조를 갖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과 이렇게 되면서 위장도 회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소화를 하는데 약 지구의 그 기울기처럼 45도 기울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자전의 방향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돌아가는 회전에 좀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포가 이렇게 포도알처럼 붙어 있고 그 폐포의 표면적이 포도알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에 이제 혈관이, 모세혈관이 이제 붙어 있으면서 여기서 그 물질 교환, 가스 교환을 하게 되죠. 예,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포에게 돌려주고 신선한 산소를 받아갑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인류는 감기를 이 정복을 못해서 약국에 아직도 감기 환자로 사실은 먹고 삽니다. 감기가 없으면 약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복이 돼도 저희에게는 좀, 예, 힘든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디였죠? 코 부분하고 기관지 윗부분을 상기도라고 해요. 예. 여기에 감염을 이제 상기도에 침투해서 호흡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감기다. 네. 그래서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냐. 뭐 기본이죠, 그죠? 충분한 휴식, 잘 먹고 충분히 쉬어준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감기약을 이렇게 열심히 처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독일 같은 나라는 감기약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푹 쉬세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때요? 약을 꾸역꾸역 먹고라도 학교 가세요, 일터로 나오세요 하잖아요. 그죠? 예, 충분한, 이렇게 말로 하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한국인이죠. 예. 그리고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소금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수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이건 왜? 우리가 병원 가도 처음에 감기에 걸렸던, 다 죽어가던, 뭐 교통사고가 나던 병원 가서 가장 먼저 받는 처치가 뭐죠? 링거수잖아요. 소금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병원 가서 소금물을 뭐 정맥주사 못 맞더라도 집에서 소금물은 드실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소금은 그 자체가 항균작용이 있고요. 진짜 실제로 저는 소금물만 따뜻하게 드세요 했는데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점막을 굉장히 촉촉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하면 생강, 계피, 소금 뭐 계피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또 생강은 발한, 땀을 내게 해주는 무, 대파 이런 애들은 이제 식이요항이 많아서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천연의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럴까라고 하는데 그 감기 걸렸어 이러면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팍 풀려서 먹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민간요법 수준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콩나물에 어떤 감기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콩나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면역을 강화하고 점막 강화. 점막 강화 항바이러스 누가 있을까요? 마늘, 예, 뭐 양파 이런 애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강. 생강하고 무하고 대파 푹 끓여서 그 물만 마셔 해도 참 좋겠죠. 그리고 점막 강화하는 애 가장 좋은 애가 뭐가 있을까? 해조류예요. 미역. 미역 국 드셔도 좋고 파래. 또 해조류들 중에 바지락. 뭐 이런 애들. 음, 마늘하고 양파하고 대파 넣고 푹 끓여서 마셔도 좋습니다. 예.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황 성분, 식이 유황 다 MSM이라고 아시죠? 예, 유황 성분은 그 자체가 따뜻하기보다 아주 뜨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황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뜨거운 불, 막 유황불 뭐 이런 얘기 하죠. 굉장히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약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약간 알싸한 맛을 먹으면 우리 몸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백혈구 제금 촉진시켜서 면역도 올려주고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애들 감기 예방과 치료에 좋아요. 근데 저 원래도 음식에 늘 한국 음식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양념으로 이렇게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얘를 먹어야겠다. 감기약으로 내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것들을 따로 약처럼 달여 먹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전보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된장국 넣어서 뜨끈하게 끓여 드시면 더 좋다. 이런 애들을 가지고 된장까지 해서 된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된장의 논문을 찾아보면 항균, 항바이러스, 뭐 항염, 뭐 항압까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조상들이 보면 막 다치면 그냥 무조건 된장 발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조상들이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막이 무너지면 호흡기는 그냥 끝장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해조류들, 김, 파래, 미역 이런 것들 챙겨서 드시면 좋고 나 어려워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럼 미역국 아니면 아까 여기 무, 대파, 된장국에다가 김 한 장 뚝 떨어뜨려서 김국으로 같이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를 김을 한 1년 전에 기름 발라서 예, 소금 발라서 그것도 조미료 소금 발라서 양념한 김은 아니고요. 예, 산화된 기름이 처덕처덕 붙어 있는 그런 김은 아니고 그냥 생김으로 이렇게 김국 같은 거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도라지는 목에 되게 좋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항염증 작용이 있고 특히 인후통 이런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점막을 강화하는 애 중에 배 껍질이 특히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배 껍질이라든지 그래서 배숙 이런 거 해 먹잖아요. 그래서 배 껍질 푹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이 오미자도 신맛이 있죠. 예, 그 신맛 어때요? 수분을 쫙 끌어당기는 듯한. 예, 그래서 그런 애들도 점막을 잘 강화시켜준다. 그 맹문동은 한방적으로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뭐 요즘은 알아서 약국에 오셔가지고 맹문동탕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호박씨도 달여 먹으면 좋고요. 기침이나 인통에. 그리고 이제 한방 재료인데 그냥 이거는 대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한 발열이 날 때, 자, 오한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도 막 몸살이 날 때 이럴 때는 이제 신혼행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몸살기, 그러니까 이 표를 열어줘서, 즉 표라는 건 피부예요. 피부를 열어주면서 편안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재료들은 요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고요. 생강이나 게지나 대파 뭐 이런 애들이고요. 반대로 열이 너무 많이 나, 고열이나 이럴 때는 이제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 표를 열어주는 이러한 재료들이 국화, 박하, 칡, 담두식, 금우나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침, 화담지에서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재료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다. 뭐 유중에서 뭐 유자, 김, 다시마, 파래 요 정도 도라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가래를 삭히고 기침과 천식에 응용하면 됩니다. 감기 걸렸어요.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마저 할게요. 감기 걸렸어요 하면은 닭고기 스프 이렇게 하나 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닭에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적인 음식이죠. 닭이 얼마나 양중의 양이냐. 사실 현대인들은 닭을 조금 덜 드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닭이 이 양적인 능력이 굉장히 커서 28일 만에 이제 어른이 되죠. 성개가 되죠. 그죠? 예. 성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거야. 양적인 능력이, 동적인 능력이. 근데 우린 지금 다 양인이잖아요. 막 뜨거워 죽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감기 증상이 있고 추워서 막 오한 발열 날 때는 닭에다가 대파에다가 생강, 무, 양파, 또 붉은 고추, 콩나물, 후추 좀 넣고, 그다음에 왜냐면 닭비린내가 나니까 예, 배추 넣고 푹 끓여서 그래서 감기 걸려서 막 집에 뭐 응급하게 약이 없고 막 힘들어 할 때, 요럴 때 이제 생각해 뒀다가 이렇게 푹 끓여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도 뭔가 보약처럼 해줄 게 없다 할 때 기억해 뒀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감기, 목 통증, 코막힘, 뭐 발열, 뭐 이런 거 있을 때 무, 대파, 푹 끓인 물에 레몬즙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갑자기 야간에 막 감기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거나 막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약이 늘 있으면 다행인데 뭐 마땅히 해줄 게 없어. 이럴 때 이거라도 탁 꺼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환자분들한테 갑자기 지금 너무 아파요. 이러고 카톡 오면은 이런 거 기억해뒀다가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강 푹 끓인 물에다가 무, 대파 추가하고 뭐 추가로 있으면 쓰셔도 되고 뭐 흔히 갈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 추가해서 감기 처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그냥 계속 기억하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이 무는 십자가고요. 십자가 그또 에도 예, 무에도 이 식이요한 특히 많아요. 자, 무를 보시면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햇볕을 많이 안 보니까 흰색이죠. 햇볕을 보는 부분과 햇볕을 많이 안 보는 부분은 영양 성분이 달라요. 이쪽은 이제 초록색이죠. 네. 이 흰 부분에 주로 이제 유황 성분이 많아요. 식이유황 성분이. 그래서 이럴 때는 감기에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달기는 어디가 달죠? 이쪽이 달죠. 그죠? 햇빛을 만나서 이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예, 이쪽은 더 다르죠. 파, 생강, 표고버섯은 뭐가 많죠? 이 만노즈라고 하는 다당체도 많고,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도 많고, 렌티난이라고 하는 면역 강화 물질도 많아서 항바이러스 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추가해서 먹이게 되면 굉장히 좋다. 감기 처방으로. 자, 무, 양파, 생강, 표고버섯, 우리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러한 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감기, 기침, 미열 있을 때, 자, 연근은 우리가 흔히 뭐 간장에 설탕 넣고 졸여서 밑반찬 정도로만 먹지, 거의 뭐 연근을 가정에서 별로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연근이 보면 이게 더러운 습지에서 사는 수생식물이래요. 그죠? 연근 뿌리가. 그런데 이 연근이 더러운 어떤 늪지에서 그 연꽃을 피잖아요. 네, 너무 예쁘게 연꽃이 피잖아요. 예. 그 연근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이 더러운 늪지의 어떤 오물들을 잘 해독해서 이 올려주지 않으면 이 예쁜 연꽃이라는 걸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근은 해독 능력이 있고요. 근데 연근이 보면 비타민 C도 많지만 이 약간 떫어요. 그래서 이 연근의 특히 껍질 부분은 탄닌이 많습니다. 이 탄닌은 뭐냐? 우리가 별로 해피하지 않는 맛이잖아요. 떫은 맛. 이 떫은 맛,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호하는, 네, 보호하는 그 성분입니다. 예, 떫은 맛은 보호. 그래서 외부의 어떤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를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연근이 그 끈적끈적한 뮤신과 함께 그 탄닌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방어력이 되게 좋은 애라는 거죠. 그래서 기침 같은 것도 이 탄닌의 떫은 맛은 또 뭘 가지고 있냐? 기침이 막 끊임없이 막 나와요. 이럴 때 이걸 멈추는 작용, 끝내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끊이지 않는 기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연근을 뭐 다려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갈아서 생즙으로 해서 먹을 때 좋다. 거기에 생강즙이나 간장을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까지 갔나요? 그래서 연근은 목을 따뜻하게 해준다. 왜 따뜻하게 할까요? 찬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양적, 수생식물은 다 양적 식물이고요. 음이냐 양이냐의 양입니다. 변양자. 그다음에 탄닌이 있어서 뭔가 멈춘다, 끊어낸다. 그다음에 강한 보호, 파이토케미칼이다, 방어적 물질이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어떤 뮤신이 있어서 점막을 강화한다. 그다음 비타민 C 풍부해서 부신이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도 많이 감기에 사용이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파찜질, 뭐 파꿀 절임, 뭐 이런 것들 해서 드시면 좋아요. 네. 자, 파찜질 한번 볼까요? 파를 구워가지고요. 흰 부분, 특히 흰 부분에 제가 뭐가 많다 그랬죠? 식이유황이 많습니다. 이 대파를 보면 이 부분은 식이유황, 알싸한 맛이 많죠. 이 윗부분은 푸르죠. 푸르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햇빛을 받아서 만드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화로, 열로 한번 그냥 가스가 있으면 불에 한번 그을려서 사용을 하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양적인 능력, 즉, 더 따뜻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워서 목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목 통증, 코막힘, 기침, 가래에 좋다. 또 파도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게 유황 때문에 끈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점막을 굉장히 강화시켜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모과 같은 거 조청에 절여서 사용해 주셔도 좋다. 뭐 이건 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과로 피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죽연물이나 식초물 각을 해주시면 좋다. 근데 요즘 비염 환자 많잖아요. 비염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일단은 코 점막이 말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 점막을 이렇게 촉촉하게 강화해 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코 점막 강화해 주는 어떤 해조류, 점막 강화제, 베타카로틴 이런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죽연물 많이 드시고 반대로 물을 빼는 습관 뭐가 있을까요? 탈수하는 습관, 커피, 술, 마른 음식 뭐가 있을까요? 베이킹해서 구운 음식 수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음식은 반대로 안 드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즘 학생들이 다 비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장이 망가지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 점막에도 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폐하고 간은 보시면 폐가 위에 있고 간이 있어요. 근데 간이 열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사이에 횡격막이 있어도 폐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가 말라지면 폐 굴뚝인 코가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이 왜 뜨거워져요? 파, 간을 열받게 하는 밀가루, 육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고 있고, 화학물, 약,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고, 잠 못 자고, 술 많이 먹고 하면 간이 그냥 펄펄 끓어요. 그러면 그게 폐를 자꾸 말려서 예, 코까지 연결이 돼서 코 점막까지 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까지 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염에 도움이 되는 비염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바지락에 무, 양파, 대파, 뿌리, 생강 전부 다 이제 이 호흡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예, 그런 물질들이에요. 다시마, 그래서 바지락 대신 북어 머리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런 거 비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던 이런 재료들 가지고 푹 끓여서 그 물을 꾸준히 드시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염죽을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감자, 고구마, 감자는 특히 비타민C가 많죠? 고구마도 많고 현미 이런 애들의 표고버섯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면역 물질이 많고 다양한 면역 물질이 많고 또 우엉에는 또 우엉도 굉장히 해독에 굉장히 좋은 애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무말랭이 무를 조금 더 비타민 D까지 추가되면서 무의 활성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무청 이렇게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서 또 만들어 드시면 좋고 생강 대파뿌리 감초짜 그래서 생강에 대파뿌리에 감초 이렇게 해서 달여서 네, 비염에 좀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설탕, 밀가루라는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나쁜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생강 계피차, 뭐 파뿌리죽 이런 것들 해서 드시면 좋고요. 자, 기침에는 무즙 매실차, 모과 은행 설탕 조림, 오미자 무즙, 모과도 굉장히 호흡기에 좋은 애고요. 매실도 어때요? 매실 생각하면
기침이 고이잖아요. 폐도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네. 무도 굉장히 좋은 호흡기, 기관지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애예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무만 열심히 드셔도 미세먼지 괜찮다. 실제로 무에는 해독 작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까 권사장 학생님 말씀드렸지만 작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침투했을 땐 해독 기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만 열심히 이렇게 챙겨 드셔도 좋다. 그래서 고열이 날 때는 두부 파스 갑자기 이제 집에 해열제가 없을 땐 두부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머리에 붙이든 예,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세먼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미세먼지는 결국 자 코에서 코 점막에서 일단 막아주면 코가 촉촉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비강이라고 말했죠.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비강의 손모가 살아갖고 여기서 잘 막았어.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 없어도 점막이 촉촉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평소에 코가 말라서 찢어지고 코딱지 맨날 생기고 이런 분들은 이게 코가 말랐다는 증거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못 막는다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취약하다는 거고 감기에도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부정. 그래서 코딱지가 되고 콧물이 돼서 이제 외부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파래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런 애들 꾸준히 드시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단호박, 당근,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 껍질 이런 애들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끈적끈적한 애들, 뭐 갯벌음식, 낙지, 바지락 이런 애들 뭐 우엉, 연근, 예, 연근 특별히 예, 끈적끈적하죠. 예. 요런 애들 챙겨서 드시면 여기서 일단 1차 막아내기 때문에 저 천연 마스크죠. 한마디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뚫렸어요. 코에서 뚫려서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배출을 좋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온 거를 잘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에 좋은 애들 무, 대파, 비트, 녹두. 녹두는 코롱콩인데 푸른콩. 푸른색은 어디에 이제 효과를 나타내냐? 간에 주로 기경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물로 씻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세척을 할 때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충분해서 점막에서 잘 씻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오미자, 맹문도, 비타민C 이런 애들, 신맛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이미 생겼어. 이제는 씻어내는 것도 실패해가지고 이미 이제 혈관 내로 들어와서 염증까지 생겼어. 그러면 염증 유발을 이제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코에서 못 막았어. 이제 폐로 들어왔는데 그걸 잘 씻어서 해독을 못했어. 해독을 못해서 이미 혈액까지 들어왔어. 이랬을 때는 항염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산화력이 뛰어난 비타민C, 또 비타민C가 풍부한 보리새싹, 이런 애들. 근데 보리새싹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팔아요. 인터넷 또 케이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리새싹의 가장 중요한 활성도는 어디서 나타내냐? 보리는 언제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새싹이 트잖아요. 요 어떤 강한 생리활성을 얻기 위해서 이 보리새싹을 먹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데서 파는 건 다 수생, 아니 저기, 그렇죠. 수생. 그냥 물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애들은 말고 정말 노지에서 키운 보리새싹이 진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집에서 키워 먹었어요. 뭐 그걸로 가루 만들었어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애들은 바로 이 수생식물입니다. 자, 물속에서 자, 그 우리가 식물이 몸에 좋다고 해요. 근데 어떤 식물? 척박한 환경의 식물일수록 좋습니다. 자, 육지가 척박할까요? 민물이 척박할까요? 바닷물이 살기에 일로 갈수록 더 척박합니다. 자, 우리만 생각해도 육지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편안하죠. 비가 오면 좀 피할 수도 있고, 어쨌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를 물속에 누가 담가놨어요. 강물에. 괴롭죠? 근데 짠물에 담가놨어요. 미치겠죠, 그죠? 더 힘들죠? 우리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민물 안에서 사는 게 이 육지 생물보다 훨씬 힘듭니다. 민물에 있으려면 물에 담가져 있다는 건 수분 때문에 잘 썩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물이라는 거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미생물과
어떤 해충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생식물은 다 항염증 작용, 해독 작용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괴로울 거다, 무서울 거다, 1급 발암 물질이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미나리, 콩나물, 연근 같은 수생식물을 이제 충분히 드셔라.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걱정된다. 그럼 이렇게 폐를 맑게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녹두, 무, 대파, 미나리 넣고 이제 푹 과서 여기에 이제 점막을 강화하는 파래 분말이나 비타민 C가 충분한 보리새싹 분말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뭐 간장, 식초 이런 것들 추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미자 같은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촉촉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끓일 때 대파는 한번 이제 불을 입힌다고 하죠. 덮가서 예. 녹두도 이렇게 한번 덮가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양의 기운을 더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곡물 같은 건 강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럼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간 팽창하면서 추출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은 한번 이렇게 덮가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흡수력이 좋아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식물류들은 다 세포 벽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유효 물질이 튀어나오려면 열을 한번 가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 이유로 덮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라는 점막 안에서 세포의 점막 안에서 막아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던 코로나가 들어오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던 점막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코로나 때도 사실은 마스크를 별로 열심히 안 썼어요. 지금도 절대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점막에 자신이 있으면 점막만 강화시킨다면 사실 그 마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이런 베타카로틴 이런 애들이 풍부한 재료들로 끓여서 열심히 만들어 드시면 폐 건강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맛있는 애들이요. 다 달아요. 그래서 갈아서 스프처럼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생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했죠. 그죠? 오늘 호흡기는 다 이제 수생식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아마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콩나물 감기 이제 막 땀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뇨작용, 또 해독작용, 또 양적인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콩나물에 고춧가루 풀으세요 하는 게 민간요법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감기 처방으로 그리고 뭐 부추도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이제 이런 데도 있지만 위가 냉해서 장이 냉해서 오는 설사 배탈 이런 데도 여름철에 많이 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파를 특히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그 불면증 환자 상담을 마지막으로 하고 왔는데 이제 이 대파도 불면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신경 안정 불면증 기억을 요즘 불면증 환자 워낙 많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짧게나마 생강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향도 강하고 맛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애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이 강하게 들어있다. 식물 보호 작용. 저항력이 매우 좋은 애죠. 우리 몸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력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생강은 좀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발산하는 건 생으로 드실 때 그다음 건강이라고 해서 말리면 이제 온리작용이라고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생으로 드실 때는 감기약으로 드시면 되고요. 이 온리작용 건강으로 드실 때는 장약 장이 냉해서 오는 설사 요럴 때 드시면 좋고 이 생강은 오전에 드시면 좋아요. 왜? 발산하기 때문에. 이거 저녁에 자기 전에 먹어버리면 어떨까요? 이게 이렇게 원심력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오전에, 무는 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는 아래쪽으로 쭉 내리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 자, 연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뮤신이라는 끈적한 물질이 위장도 보호하지만 폐 점막도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탄닌이 기침을 멈춰준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낙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폐에 대해서 잠깐 폐암에 대해서만 멘트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폐암이 많아요. 담배를 안 펴도.
특히 여성 폐암은 좀 의문이죠. 그죠? 담배를 안 피는 여성 폐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폐 구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폐가 무슨 역할을 하죠? 심장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간을 가지고 횡격막으로 이제 구분이 지어져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애들의 얘가 무슨 냉각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면 얘는 80에서 85%가 수분이에요.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때도 아까 뭐라 그랬죠? 습화돼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구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그 뭐죠? 비열이라고 하나요? 끓는 점도 제일 높고 예, 쉽게 온도 변화가 안 되는 물질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체온을 낮추고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물이 촉촉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간과 이 심장이 너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그냥 말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켜줄까요? 이 아래에 있는 심장이 얘를 와서 시켜줍니다. 뭐 그걸 수승하강이라고 하고 신장이 또 뭐 납기, 예, 납기라고 해요. 뜨거운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예. 그런데 이제 폐경기 여성이 폐암이 많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 폐경이 되면서 신장과 이 여성의 자궁의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 어떤 수승화강 작용이 떨어지고 이 위에서 폐를 식혀주는 쿨링의 물, 수의 작용이 떨어지면서 얘가 점점 말라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숙명적으로 여성들은 이 갱년기에 여기에 기운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유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뜨거워질 수, 이불을 하나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이 폐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신장이나 부신의 기능 또 여성의 그 어떤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의 기운을 계속 돋아주는 해조류라든지 죽염이라든지 수분 섭취라든지 조혈제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소에 수분 섭취가 없고 탈수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갱년기. 이런 지혜를 얻어가시면 아마 앞으로 예, 폐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안 하실 수 있고요. 사실 폐암은 뭐 저희가 지금 여기 현대인의 생활 속에 뭐 미세먼지 때문이다? 아니요. 미세먼지가 아무리 있어도 점막이 튼튼한 사람 절대 그 정도로 지금 공기 오염이 심각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우리가 탄광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뭐 가스레인지 켜서 폐암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숨 쉬듯이 분 단위, 초 단위로 24시간 작용하는 게 바로 내가 노력하든 잠을 자든 노력하지 않든 계속 작용하는 것 때문에 암에 걸리지 어쩌다 노출되는 무언가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존재인데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신장이나 그 자궁의 기운이 떨어져서 폐를 계속 쿨링하는 어떤 작용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수분의 함수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숨 쉬듯이 분단위 초단위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폐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뭐 어쩌다가 뭐 미세먼지 있는데 마스크를 꼈네 안 꼈네 이런 걸로 폐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강의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톡방에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 9시 시간을 맞췄네요.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뇌 건강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제가 좀 책을 하나 구해왔어요. 호흡기는 전문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써있는 책 자체가 전무후무해서 사실은 저희 푸드닥터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해부학적인 책밖에는 두부마루님, 우리 미숙님이 수고하셨다고 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푸드닥터 외에는 폐가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쓴 책이 없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한 7월 달쯤 아마 푸드닥터 책이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다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뇌에 대한 어떤 해법도 다음 달에 할 거니까 예, 많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끝으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빨랐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